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연금 사회주의를 저지하라. 오늘의 7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역시 최한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방송 시작할 때는 최한열 박사님의 프로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공인회계사시고요. 신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이시고 나라사랑학교 대표이십니다. 최한열 박사님이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6분 동안 방송된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립니다. 예, 이게 6분 동안 목차입니다. 1부는 삼성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 2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 3부는 국민연금 슈티어십 코드, 4부는 국민연금과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5부는 시행령을 통한 연금사회주의, 6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한국자본주의를 6부까지 방송해 드렸고, 오늘은 7부입니다. 오늘은 7부와 8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박사님하고 7부와 8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7부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말씀 주시죠, 이제. 네네. 자. 이제 그 경제민주화 논쟁이라고 제가 네.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예. 사람들이 이해하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7부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논쟁 예.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시청자 예. 여러분. 예. 네. 우리 경제민주화가 헌법 조항에 그 11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김종인 씨가 만들었는데 민주화는 그 소득 재분배예요. 네.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장하성 씨가 그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2014년도에 쓰고 네. 또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정책 실장까지 돼서 나름대로 소신을 펼쳤는데 2014년도에 쓴 그 한국 자본주의 그 책에 의하면 김종인 씨가 말한 그 경제 민주화는 좁은 의미의 경제 민주화이고 자신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뭔지 밝히겠다 네. 하면서 경제 민주화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장하성 씨 얘기는 내가 말하는 게 진짜 경제민주화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게 실질적 민주화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진짜 실질적 그렇죠. 민주화다.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는 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네. 그것은 우리나라에 실현이 됐다. 왜냐하면 1인 1표제니까. 절차적 민주화 실행이 됐다. 실현이 됐다. 이건 예. 1인 1표자가 잘 되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데 경제 민주화는 이게 이제 실질적 그 민주주의다 예. 하면서 그 개념을 발표를 한 거예요. 아하. 네. 그런데 놓고 보면은요. 경제적으로 모두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만들겠다. 예. 그게 장하성의 꿈이죠. 꿈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로 등장하는 게 재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 장하성 씨의 경제 민주화,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란 책으로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재벌 해체예요. 재벌로 해체하겠다. 예. 그래서 재벌 해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벌 해체를 경제 민주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재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을 국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재벌이 하는 역할을 국가가 대신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자본주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자본주의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 있는 국가 자본주의예요. 러시아 국가 자본주의를 소개한다. 그렇죠. 장하성 씨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국가 자본주의를 제가 한번 할 건데 네네, 그게 예. 뭔지를 네. 제가 보여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러시아 이 국가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가 아니다. 예, 국가 예.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이거 언어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네. 공산주의는 이제 사회주의죠. 네. 러시아는 국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예요. 네.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그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의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면 예. 개인이 어떻게 국가하고 경쟁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대기업을 다 장악하는 것을 네.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대기업은 다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거고 네, 예. 중국도 중국 저 상장돼 있는 회사에 네. 이 상해 상장돼 있는 회사의 80%가 중국 국유기업이에요. 정부, 그렇죠. 인민 국유- 공산당, 그렇죠. 예, 중국 국유기업이죠. 공산당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GDP의 50% 이상이 네. 이 국유기업에게서 다 나와요. 네. 그리고 그 국유기업은 공산당 혼자 다 소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에 뭐 그 절대적인 그 대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것은 네. 전부 국가가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네. 국가 자본주의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장악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토지가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네. 농업에서는 공업주의에서는 이 기업이 생산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 국가가 장악해 버리는 거 네. 이게 사회주의고 네. 이제 그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본주의에서 곧바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네. 플로레타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장악한 다음에 네. 이 그 플로레타 독재의 기간이 필요하다. 네. 그게 사회주의예요. 네. 그게 공산주의로 국가자본주의. 가기 직전의 단계가 사회주의다. 그렇죠. 다이렉트로 가기 힘드니까 가운데 하나 거치자는 거죠. 그렇죠. 네. 마오쩌둥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 저기 그 저 마르크스도 그렇게 마르크스도 얘기했고 네.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푸틴도 지금 결국 그 모습인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네. 전체 뭐 국기업들을 다 장악해 버렸으니까. 네. 소련은 뭐 그 러시아는 뭐 소련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해체됐으니까. 네. 러시아는 국가가 전체 기업을 다 관리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영 기업이죠. 예. 그게 왜 그 공산주의가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네. 사회주의죠. 국가 자본주의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요. 공산주의로 안 가요. 네. 왜냐하면 뭐 전체를 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데 네. 왜 이걸 공산주의로 가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전체를 그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회주의고 국가 자본주의고 그런데 그것은 장하성 씨는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언제 제가 그것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뒤에 정부라는 아이가요. 아주 한 마을을 잘 통치하는 모습을 그려줘요. 네. 이게 국가 자본주의예요. 네. 이게 장하성 씨가 말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책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법이 삼성생명이 첫 번째 케이스죠. 저렇게 들은 거죠. 예,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논쟁. 이 그래서-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거기에서 장하성 씨가 이제 그 일부에서는 네. 이 그 방법론까지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실현할 것인가. 예, 방법론. 예. 예, 예. 네. 이제 그 구체적으로 방법론이다 말하기보다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방법론이에요. 일부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실는데 네. 거기에 이제 경제 민주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더 넓은 경제 민주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네.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예.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인데 예, 예. 소득주도 성장에 그 이제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면요. 한국 사회가 경제는 많이 발달은 했는데 네. 이게 저축이 늘고 있지 않더라. 네. 그 금융기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저축 수단은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에 저축을 했다가 돈이 쌓이면 다 이게 저 증권시장으로 넘어가요. 네.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요. 네. 거기서 또 좀 목돈이 쌓이면 부동산으로 넘어가요. 가죠.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있는 저축하고 증권하고 부동산하고 합쳐가지고 네. 저축률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 장하성 씨는 금융기관만 놓고 보면서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만 그것만 가지고- 보면서 아하, 네. 이놈의 사회 잘못됐다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네. 뭐 그 저 유레카를 외치는 거죠. 네. 막 기가 막힌 걸 발견했다. 네, 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질적으로 한국에 문제가 있는데 네. 뭐냐 보니까 모든 잉여금이 기업에 다 쌓여 있더라. 네. 이 잉여금을 처분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어떻게 처분하게 만드느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네. 급여를 높여라. 네. 그래서 다 이 소득을 높여주면은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네. 국민소득이 늘어날 거고 GDP가 늘어나는 네. 거죠. 네. 또 하나는 배당을 하게 해라. 배당을. 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뭐냐면은 하나는 급여 올리는 것이고요. 네. 하나는 배당을 배당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 배당을. 네. 자, 지금 이번에 용진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예, 예, 박용진 씨요. 네. 예, 예. 네. 자, 그 투자 주식을 이제 그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3조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재무제표를 네, 보면요. 네, 네. 그런데요,
장기 보유 그 자산은요 대표적인 것이 이 투자 주식하고 또 부동산이에요. 네. 이게 인플레가 10%만 반영이 되면은 24년이 되면은요 10배가 됩니다. 네. 10배가 네, 네, 예. 10%씩 들어가주면 뭐 한 16년인가 되면 10배가 돼요. 네, 네. 자, 삼성생명이 67기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60년 된 회사예요. 네. 여기 가지고 있는 장기 보유 자산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하고 투자 주식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평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IFRS 국제기업의 기준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국제기업의 기준은 그걸 시가평가하고 네. 이건 아직 미실현된 거니까 네. 상대 계정감액에다가 자본으로 넣어놔라. 자, 이제 결국 이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여기서 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삼성 그 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죠? 네. 이게 인플레이 되고 뭐 하니까 엄청나게 그 평가를 하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인플레예요, 완전 예, 인플레. 완전히 엄청나게 큰 거를 10배가 된 돈 거예요. 벌었으니까 그거를 주식을 팔아라 지금 이거죠. 그렇죠. 예, 너 그거 팔아라. 예. 근데 국제회계 기준도 시가 평가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평가하되 예, 그런데 하되 자본에다가 올려가지고 예. 처분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처분하지 말라고 그런 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박용진 의원 얘기는 뭐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니 이거 시가 평가하면 엄청난다 금액이 그걸 이익으로 잡아서 배당해라. 배당해라. 다 없애라 이거. 배당해라. 예. 그 배당하고 예. 여기 있는 배당하고 네. 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일단 개미들이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내다 팔면 그러면 그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네. 그 장기 보유 자산은 전부 고유 목적이에요. 전략적 자산이에요. 그것은 효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인플레를 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예. 부동산이 지금 10배가 됐는데 그거 저 평가 증대분 부분이 있으면 9배 되는 거 그 다 처분해 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시가평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시가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해 가지고 처분도 안 된 것을 네. 배당하라는 얘기하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법이 그거네요. 그 결론적으로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가지고 다 팔아라. 다 팔아가지고 배당해라. 다. 예. 다 배당해라. 다 배당해라. 그러면 고유 목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러면 이제 거예요. 문제는 삼성생명은 그 이 주식을 하나 못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못 갖게 되니까 예. 지배구조 이제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원래 허용된 3%의 지배 구조를 네. 맞춰서 그렇게 취득을 한 거예요. 원래 예. 취득원가를 평가하게끔 돼 있고 네. 장기 보유 자산은 네. 그렇게 해왔는데 네. 이제 국제 기업의 기준에서 네. 좀 더 그 좀 현실에 가깝게 네. 이 재무제표를 공시하자는 취지하에 투자 주식은 평가하기 쉬우니까 예. 시가 평가를 해라. 예. 부동산 부동산 같은 거 하되 자본에 올려가지고 배당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렇죠. 자본 계정으로 넣어라. 그렇죠. 고유 목적이니까. 근데 박용진하고 저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게 아니고 그거 다 팔아서 다 배당해 주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다 배당해 주라 이거죠. 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은요. 네. 회계 감사 받을 때 의견 거절 나와요. 적정 의견이 안 나와요. 적정 의견이 안 나온다. 그럼요. 아하. 그러니까 고유 목적 자체를 해치는 행위인 거예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변하지도 않은 네. 그 고유 목적의 효능이 있잖아요. 네. 사옥으로 쓰고 있다. 이 효능은 같아요 지금. 네. 가격만 올라갔어요. 예. 그거 처분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특허권 같은 경우에도요. 네. 재평가하면 가격이 쭉 올라가요. 예. 그럼 특허권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팔으라고 하면은 사업 자체를 못 하는데 이게 장기 보유 자산의 특성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장기 보유 자산은 회사의 고유 목적 자산이에요. 네. 고유 목적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걸 쪼개가지고 팔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게 지금 좀 듣고 보니까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잘 그 비유를 잘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이제 입사를 해갖고 예, 월급 모아갖고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예. 이게 가격이 엄청 뛴 거야. 그러니까 시가 평가해라 너.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3, 40년 전에 그거 살 때는 뭐 1억도 안 되고 6천만 원, 뭐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그게 10억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난 아무 잘못도 없어. 가격이 뛰어갖고 지금 30억, 40억 됐어. 예. 야, 그거 시가 평가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처분하라는 거예요. 너 보니까 3, 주주들한테. 40억 벌었네. 그 세금 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예. 저기 저 이제 그보다 더 심한 거죠. 이것은 네. 팔아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니까. 박용진 네.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네. 그 팔아가지고 배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삼성전자는 지금 경영권을 상실해요.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 네. 한 그 저 시가의 한 절반 정도 보거든요. 네. 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한 100조 되는데 네. 50조가 경영권 프리미엄이에요. 네.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가 그렇게 그 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 예. 거예요. 아. 그게 한 그 시가의 한 절반 정도 네. 줘요.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저 주식이 8만 원 했을 때 한 100조 됩니다. 네. 저 삼성전자 네, 주식이.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경영권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네, 네. 왜냐하면 이제는 단독 경영 못 해요 이재용이가. 자, 이제 경영권이 날아가면 이재용이 경영권이 날아가면 누가 경영권을 갖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재용하고 국민연금하고 이제 함께 운영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이 이제 에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너 내 말 들어. 국민연금의 동의 없이 네. 사장 임명 못 해요. 국민연금이 왕이네요, 이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블랙락 펀드하고 합치면은 15%가 돼버리니까 예.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이재용이는 별거 아니야. 넌 예? 주식은 이제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가 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네.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국민연금이 네. 이제는 배당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저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아니다. 예.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72개사가 2대 주주인데 네. 들어가서 배당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이 되냐고요. 172개자. 예. 그렇죠. 172개사가 2대 주주예요. 자, 그런데 이게 2대 주주다. 예, 시행령 154조 1항에서 배당을 빼버렸어요. 네. 배당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이제 경영 참여 행위가 지금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렇게 이번에 문재인이가 만들어 버렸어요. 예. 지난번 문재인이가.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민연금은 배당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네. 시행령을 바꿨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장하성이 말한 이 배당 문제가 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네, 계속. 네,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넓은 경제 민주화 여기에서 이제 방법을 그렇게 제시를 해요. 어떻게 네, 제시하냐? 네.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음. 그러면은 이건 다 배당을 해버리고 네. 월급 올려주는 거 하고 배당해가지고 다 해버리고 네. 사업 확장을 하려면 차입을 통해서 하든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파한대서를 하든가 화를 내든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 모든 회사가요 네. 자기 벌은 이익 그 봐가면서 네. 사업 확장을 하는 거지 네. 그 저 이익 범위 내에서 쌓아진 거 범위 내에서 이제 그 공장도 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걸 다 증자해 가지고 하면은 네. 이거 나무위사 되는 건데 네. 경영권 날아가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저 친구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경영학자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제가 이런 얘기 이제 장하성 씨 저 하다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예. 예. 경영학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예.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 여기서 7부를 끝나고 8부로 갈까요? 아니면 아니요. 준비된 자료를 좀 볼까요? 준비된 자리 얼른 봐요. 예, 빨리 그게 예, 좋을 예, 것 예. 같아요. 얼른 자, 봐요. 그럼 예. 준비된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예. 예, 그게 중요한 건데 예, 여기 준비된 자료가 이거예요. 빨리 띄우세요. 예. 그겁니다. 예. 요거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겁니다. 예.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이건데 네. 이거 시간 좀 주셔야 돼요. 자, 네. 이제 크게 띄우세요. 예, 예. 크게 띄우려면 여기 슬라이드 쇼에서. 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자, 어. 여기 눌러 보세요. 이거 예, 예, 예. 누르시고 눌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슬라이드부터. 예. 현재 슬라이드. 오케이. 야, 됐습니다. 예, 예. 네. 이건 시간 좀 주셔야 됩니다. 내가 5분 안에 설명할 테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예, 예. 뭐냐면은 이렇게 커즈로 움직이면 이게 예, 예, 괜찮아요. 중요한 거 괜찮아요. 갑니다. 이거 네. 보고 계시면 돼요. 네. 그 우리나라 GDP가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19조입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1919조. 이게 제가 2019년도에 분석한 어디 자료니까 1919조라는 얘기가 어디 여기 있어요? 1919조. 잠깐만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1919. 아, 이 커드가 왜 잘 제가 할게요. 안 들어가나 이거? 여기. 아, 그거. 그렇게 예. 하고 하세요. 예. 예. 이게 제가 이제 그 의원실하고 함께 해가지고 네, 2020년도에 잠깐만요. 발표한 더 자료다 크게 보는 게 보니까 좋겠어요. 시청자들에게는. 예. 그리고 1919 요거입니다. 요거. 예, 예. 그거.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네, 예. 예. 네. 제가 2020년도에 그 이제 발표한 자료이다 보니까
이제 2019년도 자료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1919조가 2019년도 GDP인데 우리가 이제 이 GDP를 분석을 할 때 그 주요 GDP하고 파생 GDP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요 GDP는 글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GDP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GDP가 뭐냐? GDP가요. 국내 총 생산이죠. 이걸 가리켜서 일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자리. 일자리. 네. 그리고 이 일자리가 바로 소득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나라를 비교할 때 GDP로 비교하는 이유는 네. 그 나라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GDP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주요 GDP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주요 GDP 있죠.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주요 GDP하고 파생 GDP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를 계속 띄워주세요. 이 표, 예. 우리나라 주요 GDP는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예요. 네. 자 보자고요. 농업, 네. 광업, 네. 전기, 가스, 수도, 예. 제조, 예. 건설, 정보통신, 문화 및 기타 서비스요. 네. 이게 주요 GDP입니다. 아, 주요 GDP다. 이게 859조예요. 859조. 그죠? 예. 그리고 파생 GDP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도소매. 이건 주요 GDP가 있어야 성립되죠? 아, 서비스. GDP를 둘로 나눠야 되는군요. 그렇죠. 파생 GDP하고 서비스. 네. 그리고 금융. 이것도 제가 저 파생으로 넣었어요. 파생. 그러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가서 음식도 사 먹고 교육도 시키고 여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파생 GDP예요. 이런 주요 GDP가 나와야 파생적으로 뭐가 그럼요. 생기고.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주요 GDP가. 그렇죠. 이게 나머지가 이것이 있어야 나오는 파생적으로 생기는 건 GDP다. 예. 그러니까 전번에 삼성이 중국 거기에서 어디 뭐 우한인가 어디에서 빠져나오니까 네. 시 전체가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파생 GDP가 더 큰데요? 파생 GDP가 한 859조, 아, 진짜 주요 GDP가. 주요 GDP가 859조, 네. 파생이 1060조. 파생이 더 크네. 크죠. 왜냐면은 여기 859조에서 이거 소비만 해도 네. 859조는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들의 소비만 해도. 이 사람이 소비야. 파생이니까 그렇죠. 이 주요 GDP가 커지면 당연히 파생 GDP는 더 커지게 돼 더 있네요. 커지게 돼 있고. 이 이 859조가 핵심인 거예요. 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제조가 532조예요. 532조. 제조가. 그러니까 제조업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원래. 제조업이 나라를 먹여 사는 제조가 크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자, 이거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걸 좀 띄워드릴게요. 네. 예. 자, 여기서 532조인데 네. 이 중에서 4대 기업 매출이 317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요 GDP인데 예. 그 중에 제조업이 커요. 예, 굉장히 532조인데 네. 532조 중에서 317조가 317 4대 조가 기업 매출이에요. 삼성, 삼성, 현대, 현대, SK, LG. LG. 크네. 예. 이게 317조예요. 예. 근데 저 좌파들은 기분이 나쁘겠는데 이렇게 예, 자 보세요. 예. 이 1919조에서 317조 하면 이게 한 17% 됩니다. 예. 여기에서 4대 그러니까 기업 요거 매출은요. 주요 GDP와 파생 GDP를 합치면 1919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저 4대 기업 매출이 4대 기업이 317조. 317이나 돼요. 17%. 17%군요. 예, 17%.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7% 0.17이니까 17%.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매출은요. 이 하청사의 모든 부가가치를 합친 거라고 원래 보시면 GDP가 됩니다. 그런 거죠. 부가가치 합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저 하청사의 모든 부가가치의 합이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4대 기업이 창출해내는 우리나라의 GDP는 네. 4대 기업 매출하고 같아요. 317조예요. 예. 물론 여기에서 수입은 빼야 됩니다. 수입은. 수입을 빼고. 예. 대신에 제가 도소매나 서비스를 이쪽 파생으로 돌렸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그냥 상쇄를 한 거예요. 예. 또 수입은 좀 네. 자료 찾기도 요거, 좀 어려웠고. 요거, 예.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파생 GDP가 배분이 되니까 이게 391조가 배분이 돼요. 네네. 그러면 708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네. 37% 정도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의 37%를 차지한다. 예, 파생 효과까지 합치면 파생 효과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 비율이 차지하는 게 37%가 된다. 예, 17%인데 예. 낙수 효과까지 포함을 하면 37%까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일자리라고. 네. 우리나라 일자리가 이거 2020년도에 자영업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600만 개 됐어요. 네. 이 중에서 950만 개 부분이 여기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평균 일자리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삼성전자 직원이 소비해가지고 음식점도 살아나고 하는 거니까 예, 예. 이런 걸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 우리나라 GDP의 37%를 네. 4대 기업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국유화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예, 예. 이제 이 그 저 4대 기업 요소 소득이 예, 됐습니다. 어떻게 예. 배분되는지를 제가 예. 하나 보여줄게요. 보세요. 여기 317조가 있죠. 예. 이게 매출입니다. 예. 317조가 하청사하고 근로자에게 297조가 갑니다. 37년에 이런 총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렇죠. 예, 예. 하청사하고 4대 그룹의 근로자들에게 예, 예. 297조가 297조가 가요. 네, 예. 이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네. 이게 지금 오버랩이 됐는데 네네. 94%입니다. 94%. 94%가 저 하청사하고 자기네 4대 그룹 직원들에게 간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317조 가지고 예. 약 298조가 예. 전부 하청사하고 직원들하고 직원들에게 간다. 예. 또 다른 뭐 삼성과 거래하는 모든 데하고 네. 이게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 94%가. 예, 94%가. 317조를 원화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저 이재용이하고 뭐 네 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좌파들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지금. 또 보자고요. 자본가 이게 이제 이익이에요. 예. 이게 19조 나왔어요. 19조. 네. 이것도 삼성이 대박 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19조도. 여기 네. 앞에 보세요. 삼성이 15조 나왔고요. 네. 뭐 LG전자는 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네, LG는. 네. 이게 19.7조 이게 자본가에게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얼마예요? 4조죠? 4조. 예, 4조. 4조. 대주주.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가는 게 얼마예요? 15조예요. 예. 그죠? 예. 예. 자, 그럼 이 4조가 있는데 이 4조가 있는데요. 네. 저 중에서 개인에게 가는 게요.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 4조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21.2%를 그 이제 이재용의 특수관계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재용 씨 지분은 1.6%밖에 안 돼요. 아. 홍나희 씨 지분이 아마 2.몇 프로 될 거예요. 아. 나머지는 전부 삼성생명, 뭐 삼성물산 이런 데가 다 대주주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4대 그룹의 그 오너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4조 5.6이다. 4조 5천억이 된다. 4조 5천억인데 네, 이제 여기에서 한 10%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4조 5천억 다 4대 그룹이 나눠 가지면 이 한 개 그룹이 1조씩은 다 날아가는 다 도둑놈들이다. 지금 이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예. 제가 설명할게요. 예, 그냥 그 우리 저기 제가 설명할게요. 네, 이 그 4조가 네. 이게 이제 대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네, 네. 이 안에는 네. 이재용도 있고 삼성물산도 그렇죠. 있고 예, 예. 여기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삼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4대 기업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랬을 때 그다음에 예.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예, 예. 이재용도 있고 뭐 정몽준이도 있고 정몽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개인들은 여기에서 한 10%밖에 안 돼요. 아. 그 사람들에게 예, 예, 네. 되는 게 10%면 4천억이란 얘기예요. 4,500억 정도 된다 해봐요. 네네. 자, 이것도 자 그 위로 가보자고요. 네. 위로 보면은요. 이때 삼성이 대박난 해예요. 네. 삼성에서 나오는 게 3조 다잖아요. 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LG전자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죠. 네. LG 화학은 뭐 0.9, 0.09. 0.09. 뭐 그 현대자동차는 뭐 이게 이제 저 8천억, 네. SK는 뭐 한 4천억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지금 삼성 그때 반도체 대박 나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일 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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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보세요. 317조에서 네. 전부 다 배분이 다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 그 근로자하고 하청사에게 여기 네. 근로자에게 60조가 갔고요. 네. 하청사에게 237조가 갔어요. 네, 네, 네. 이 317조 중에서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다. 예. 여기서 이제 대주주들 가져가는 거 보세요. 예, 예. 흔적도 안 보여요. 예. 0. 여기 있네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게 0.002 곱하기 10% 예. GDP에 네. GDP의 37%를 기여하고 본인들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거 기관이 아니라 예, 예. 아까 얘기했죠. 4.5조 중에서도 대부분 기관으로 다 간다고 기관으로 그랬죠. 가니까. 개인에게 가는 것은 이제 그 GDP 대비 음. 0.002 곱하기 10%. 예, 그럼 0.002에 0.03개 다음에 2예요. 예, 예, 예. 네. 이게 4대 기업 오너들이 네, 네. 내게 아유, 예, 예, 주어지는 그 배당 가능 아, 이거 이익이에요. 뺐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 괜찮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네, 네, 예. 이렇게 자동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요. 네, 네, 예. 예.
경제 민주화가. 네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큰 틀 안에서 이제 세금 좀 더 걷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소외층 돌아보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0.0002%가 아까워가지고 네. 이 37%가 요거. 흔들려 버리면은요 GDP에 여기 아까워서 이거를 흔들어 버리면 예, 안 요게 된다는 아까워. 거고. 예. 장하성이는 예. 이 그 황제 경영 얘기하면서 막 네. 분노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예. 이게 지금 분노할 사항이냐고요, 이게. 이 기여도를 알아야죠. 네네, 자, 예, 그러고 네. 이재용 씨가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높임 받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웃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 이재용 씨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일들이 이런 역할이 있는데 네네. 예. 그거 그냥 이게 좀 놔두면 되죠. 네네. 예. 네. 뭐 그 저 이재용 씨 뭐 법정 불러다니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계속 법정에 불러다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거예요. 네. 317조를 기여를 하고 본인들에게는 지금 뭐 그 저 한 4,500 정도 여기 저 4.5조에서 한 10% 되니까 네. 그것도 배당 가능 이익이고 그것도 삼성이 그때 대박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네. 다른 데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예예. 네. 이 4대 기업은 네. 우리들의 일자리인 것이지. 네. 네. 우리에게 낙수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소득을 창출해 주는 네네. 그러한 곳이지. 네. 그것이 황제 경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자, 예, 자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그냥- 하고 잠시 예, 예. 쉬었다가 8부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할 때 네. 이 요소소득을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바라봐야지. 네네. 예. 소유의 재분배를 해가지고 네. 대기업의 자리를 국가가 하겠다, 사회주의로 가겠다. 네. 그건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이고 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8부로 가겠습니다. 예. 잠시 이따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